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이슈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민주당 보궐선거로요. 비어있던 원내대표 또 최고위원 세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나아갈 방향 또 그 앞에 놓인 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병이 지역구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네네. 예. 의원님, 민주당 보궐선거 결과부터 짚어볼게요. 원내대표의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원들의 선택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지도부가 지금 9명 중에 4명이 공석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이제 지도부 공백을 메꿔서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공천원급 등 당내 문제도 좀 조속히 해결해야 되고 예. 또 국민들이 명령하신 내란 청산 그리고 개혁 입법, 민생 회복도 강하게 추동해달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올해 있을 지방승리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길 고대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그 높은 뭐 중앙위원과 국회의원들이 90%가 넘고 예. 당원들 40%가 넘는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내대표 3선의 한병도 의원 선출됐고 또 최고위원 보니까 투표율이 높아요. 최고위원들은 이제 당원들 중앙위원 투표율 90% 넘겼고 종합 투표율도 40%대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투표율입니다. 당원들의 이제 바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당원들의 선택, 최고위원 선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이 4명 중에 3명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강덕구 의원하고 문정복 의원은 예. 재선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성윤하고 이건태 의원은 초선 의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최고위원 그 선거는 중앙위원 50%하고 권리당원 50%로 이제 선거를 치렀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재선 의원인 강덕구 의원하고 문정복 의원이 중앙위원에 있는 그런 조직력에서 좀 앞선 것 같고요. 예. 또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저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적은 득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호남에서 뭐 많이 좀 표를 얻은 것 같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피박받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서사들 그런 것들이 그 권리당원에서 높은 1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선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 친청 친명 뭐 이렇게 대결 프레임으로 가져가던데 네네. 그것보다는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또 저기 문정복 의원하고 이성윤 의원은 현재 이제 정청래 지도부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강덕구 의원도 오랜 이제 그 경기도에서의 오랜 그 경기도 도의 의장도 하셨던 분이시고 오랜 정치적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체제에서 잘 호흡을 맞춰서 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러 물어볼 게 많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좀 제가 하나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득표율이 가장 낮았는데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또 중앙위원하고 권리당원, 중앙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중앙위원이 이제 595명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하고 저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들, 기초의회의 장들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소수죠. 그렇네요. 사실은 저희가 최고위원 선거할 때 중앙위원 50%는 이 보궐선거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조직력이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선거였죠. 그러면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당심에서는 이성윤 의원을 1위로 뽑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민심이 이렇게 엇갈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위원은 이제 아무래도 그 조직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선 의원인 강덕구 의원하고 문정복 의원이 중앙위원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윤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초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위원회에서는 좀 저조한 득표를 했고 상대적으로 또 이제 권리당원에서 높은 투표를 한 그런 결과로 기결된 것 같습니다. 네, 세력 재편이냐 체제 유지냐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친명 대 친청 뭐 이렇게 분석들을 해놨는데 체제가 더 안정을 찾게 됐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저는 일단 그 뭐 체제를 유지한다 뭐 이런 그 예.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종복 최고위원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종전에 당 조직부총장하고 법률위원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저 원팀 원보이스 기조를 강조하시는 정천회 대표의 호흡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명의 이제 최고위원들인데요. 그 안에서는 또 뭐 전부 다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뭐 이경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면서 그 뭐 이렇게 절차를 지켜서 이렇게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상당히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틀로 잘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강덕구 의원이 지금 김민석 총리와 상당히 가까운가 봐요. 네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 김민석 총리가 내년 당권 도전에 힘을 받게 됐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지금 그 올해 8월 달 경에 있을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선거에 뭐 그 지금 총리께서 출마할지 안 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 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당이 가장 원만하게 당청 관계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바람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정청래 대표도 늘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정대 간의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김민석 총리가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출마를 하든 또는 뭐 다른 분이 출마를 하든 또 정청래 대표가 또 연임에 도전하든 간에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잘 안착해 놓는다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새로운 원내 대표도 뽑고 또 지도부도 다 이제 새로 뽑았습니다. 민주당 앞에 놓인 과제가 많아요. 한명도 원내대표가 앞서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내란 종식 개혁이 우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 지도부 앞에 놓인 제1의 과제 일단은 15일 특검법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5일 날 2차 종합특검하고 통일교 특검을 상정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또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공천원금 등 좀 당내에 지금 문제들이 불거진 것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최고위원회가 이제 완성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속히 수습해야 되는 문제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정청래 대표가 원내대표 최고위원 다 선출한 다음에 심야 최고위원회 소집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네. 아, 그럼 어제 최고위원 회의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제가 뭐 배석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당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논의하고 앞으로 최고위원회를 어떻게 뭐 이렇게 1월 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원내와 그 당의 전략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 그 논의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원내 대표 이번에 경선 때 그 토론회에 보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후보들이 대부분 김병기 전 원내대표 탈당하는 것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네. 지도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박수현 수석께서 이런 당내의 그 우려 목소리 또 애당심의 발로다. 그래서 김병기 전 원대한테 그런 애당심을 좀 발휘해달라고 이제 제안도 좀 하고 그랬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혹이 많이 불거지면 일단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는 차원에서 탈당을 하고 다시 의혹을 해소한 다음에 복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앞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검이라든지 개혁법안 이런 것들에 대한 동력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상실된 우려감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전에는 사실
그 정청래 당대표 체계가 예. 4명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단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완성체가 됐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예. 이제 저 윤리심판원이 열리잖아요. 예. 거기에 그 뭐 소명한 것이라든지 조사한 그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그 판단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당 의원직 자진 탈당 요구하는 것은 애당심의 발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애당심의 발로라는 그 이야기는 좀 지도부 차원에서도 사실상 좀 탈당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잖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지도부의 생각은 그럼 다른 거예요? 아니 지도부의 생각은 그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에의 입장은 예.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예. 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당내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지금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강선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탈당을 했지만 예. 그 서울시당의 그 회의록을 보고 본인이 이제 그 공천 관리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회의록을 보니까 단수 공천을 주장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명 조치를 하게 된 것인데 아. 마찬가지로 뭐 오늘 있는 윤리심판원과 관련돼서 예. 어떤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그 의혹을 제대로 이렇게 규명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하면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최고위 차원에서의 어떤 그 결정들도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있다라는 거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최고위 차원에서의 결정은 그 최고위원회 의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상징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박수현 수석의 이제 발표였죠. 예. 윤리심판원의 징계가 오늘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때요? 그게 지금 오늘 이제 출석해서 소명을 한다라는 것인데 예. 의혹이 한 13가지 정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윤리심판원은 강제 조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바로 징계까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은 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정확한 입장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윤리심판원 회의를 연기 요청을 했었고요.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까지도 갈 것 같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당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겠다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소명하고 그렇게 조사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 또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네요.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약간 늦은 감이 좀 있죠. 그래서 좀 그런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1억 원을 줬다가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김경 시의원하고 그 전 보좌관의 진술도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단수 공천으로 받은 그 과정 그거에 대해서도 그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경 서울시 의원이 미국 갔다가 이번에 귀국을 했는데 강제 수사가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주당 내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되게 아쉽죠 사실은.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김경 의원이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1억 원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주었다 돌려받았다고 했네요.
그거는 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제 그 본인이 예. 이제 그 강제 수사가 이제 개시가 되었고 어차피 다 사실관계들은 뭐 지금 사실 이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보좌진 통해서 1억을 줬다가 다시 이제 돌려받았다 이 얘기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치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뭐 국민의힘이 근데 요구하는 것들 뭐 공천원금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민주당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전에 보면 이렇게 여야 관계 경색 국면일 때 한쪽의 지도부가 바뀌면 네. 국면이 전환되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야가 모두 협치를 지금 얘기하고는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지금 희망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내란 청산하고 그 개혁 입법 이것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런 그 개혁 법안이라든지 특검 이런 거 관련돼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때 그거 자체에 대해서만 반대하면 되는데 여야가 합의했던 200여 개의 그 민생 법안까지 그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민생 법안 발목 잡기 하는 그 문화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제 설 전에 그 사법개혁 관련된 그 세 개 법안, 그 법원조직법하고 법왜곡죄하고 재판소원 등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리되면 아무래도 좀 여야 간에 그런 대치 국면은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요구하는 게 이해훈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구잖아요. 네네. 이해훈 후보자는 지도부의 입장이라든지 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19일 청문회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청문회 소명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야 간에 그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데 사실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청와대의 고민은 대통령께서 그 국민통합 차원에서 탕평 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전문가를 이제 영입한 거잖아요. 그것도 야당의 3선 출신 후보를 이제 영입을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예상치 못한 의혹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이 임명을 처리하는 것은 좀 부담이 좀 되고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검증을 받을 그런 기회를 주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그 인사청문회 통해서 옹호가 아니라 검증에 방점을 두고 엄중히 검증하겠다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이 후보자로 기획예술 장관으로 인정할 거냐 말 것인가에 대한 민심이 결국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요즘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거의 하루에 한 건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새 아들의 병역 관련해서 삼남은 방배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차남은 서울 서초구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게 직주 근접 근무라는 거예요. 특혜라는 의혹을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그 민심이 지금 좋지 않은 거는 뭐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그 하나하나를 다 구체적으로 지금 그 소명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인사청문회 통해서 소명하겠다라고 그 대부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민심 이런 것들 다 바탕으로 해갖고 인사청문회 때 하나하나 도덕성뿐만 아니라 자질과 전문성까지 그리고 그 대통령의 탕평 의지까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협치 또 통화의 정치 차원에서 이해훈 전 의원을 기획예술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인데 철회가 어렵다면 잦은 사퇴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혹시 민주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까? 뭐 그런 그 의견이 가진 의원들도 있죠. 있는데 뭐 잦은 사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결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견들이 이제 인사청문회 통해서 네. 뭐 검증을 통해서 이제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청문회 때까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한 19일 될 것 같죠? 네,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예. 지금 19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때까지도 계속 의혹이 제기되면 솔직히 당에서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많지 않나요? 아니 뭐 당에서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뭐 거짓말이겠죠. 예. 거짓말. 그리고 사실 뭐 저희 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그걸 네. 뭐 옹호하거나 그런 목소리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예. 우리 당도 그 이제 의혹과 관련해서 민심에 터잡아서 네. 이제 검증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하고 최근에 그 개혁신당이 특검 추진에 공동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예,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 서로 통화도 하고 빨리 만나서 뭐 현안을 논의한다고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냥 저는 이제 사실 이준석 그 대표가 이제 개혁신당 존재감이 이제 희미해지잖아요. 네. 그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고 예. 또 올해 있을 지방선거에서 국민과의 연대,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대한 빌드업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부에서 아는 이제 분란이 있는 한동훈을 내치고 그 이준석과의 연대를 도모하려는 그런 의도가 서로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세요. 뭐 현실적으로 이 조국혁신당한테도 제안을 했는데 어제 이런 제에 거절했잖아요. 예. 이것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라고 조국 대표가 일가를 했는데 저는 결국은 지금 이런 제안들이 지금 이 사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갈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물타기 하고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안한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게 진행되는 것들 하나씩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이제 아직도 구구 강성 지지자들이 기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한동훈 개라고 하죠. 한동훈 개를 축출하고 본인의 입지를 더 굳건히 하려는데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명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개혁신당과의 연대 아닌가, 연대로 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혁신당은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의혹도 특검에 포함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살리기에 나선 수사 방해 야합이다라는 주장이에요. 혁신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규유착 의혹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게 통일교 특검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지금 다만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지시에 있어서 검경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잖아요.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빼고 통일교와 관련된 것들만 넣고 그 특검이 뜬다 하더라도 인지수사로 신천지도 당연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구체적인 폭로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폭로가 있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신천지 빼고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냥 통일교 특검을 하지 말자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 이야기 해볼게요. 지난 9일로 예정됐었는데 검찰 구형이 이제 13일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무능에 의한 사법 참사라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정말 이게 저기 내란 재판 아닙니까? 예. 소위 역적죄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적죄를 재판하는 거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국회도 아니고 법정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 예. 그리고 또 그 재판부가 그냥 그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무능한 모습을 보면서 예. 정말 이 재판을 완전 희화화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정말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이 구속 취소를 풀어준 것부터 재판 지연까지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내란 세력이 굴복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법정에서 보여주면 그 사법부에는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는 것이고 예.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제약이 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일 날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 그날은 반드시 예. 구형과 선고일자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30년 전에 이 417호 대법정이 30년 전에 그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사형을 구형받은 그 대법정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그 윤석열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안착된 지금 문명 국가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친일 쿠데타를 일어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에 대한 사과 반성도 하지 않고 아직도 경고성 계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고형으로 윤석열을 단죄해야만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인 김용현 등에 대해서도 그 적합한 그 구형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검찰이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형을 하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구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에 전두환 그 군사 정권 시절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는 그 군사 쿠데타 이렇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그 417호 대법정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문명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은 친일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예. 역사는 그 단죄하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형을 구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해야지 또 김용현이 이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많은 것들을 주도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야지 김용현에게도 그 무기징역 이상의 구형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